여러분, 역사의 페이지를 펼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의 마지막 임금, 고종은 어쩌면 가장 많은 오해와 안타까움을 품고 있는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자신의 궁궐 안에서 아버지와 아내를 차례로 잃고 급기야는 의문의 독살설에 휘말리며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했다면 과연 우리는 그를 무능하고 나약한 군주로만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대한 시대의 비극 속에서 고뇌했던 한 인간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고종의 진짜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패망한 나라의 무기력한 왕이라는 단편적인 이미지 뒤에 가려진 그의 삶은 사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태로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한 인간의 깊은 고뇌와 투쟁으로 가득했죠.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한 시대의 운명을 짊어졌던 한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가 겪어야 했던 인간적인 비극에 깊이 공감하고 우리가 익히 알던 것과는 다른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고종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첫 장을 함께 열어볼까요? 시간은 바야흐로 1863년, 고종이 불과 12살의 어린 나이로 조선의 제26대 임금 자리에 오르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선은 안팎으로 격동의 시기를 맞고 있었죠. 안으로는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봉기가 끊이지 않았으며 밖으로는 서양 세력의 이양선들이 연이어 조선의 바다에 나타나 개항을 요구하며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시대였죠.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린 왕이 홀로 나라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종의 즉위와 동시에 그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추진했어요. 그는 비변사를 혁파하고 의정부를 부활시키며 왕권 강화에 힘썼고 서원 철폐와 호포제 실시 등으로 민생 안정과 재정 확충을 꾀했죠. 마치 굳건한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강인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혼란에 빠진 조선을 바로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력한 개혁은 동시에 많은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죠. 특히 대원군의 통치 철학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세국정책이었습니다. 서양 세력의 침략과 불평등한 요구를 거부하고 조선의 전통과 자주성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입장이었죠. 프랑스군의 침략인 병인양요와 미국군의 침략인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대원군은 더욱 굳건히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상황에서 작은 배를 지키기 위해 모든 항구를 막아버리는 모습과도 같았다고 할까요? 어린 고종은 이러한 아버지의 강인한 모습을 보며 성장했지만 동시에 외부 세계의 거대한 흐름을 막아설 수 없다는 불안감 속에서 미래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이양선들이 계속해서 조선 해안에 출몰했고 개항을 둘러싼 조선 내부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죠.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한다는 개화파와 전통을 지키며 외세를 배척해야 한다는 이정 척사파의 대립은 시간이 갈수록 첨예해졌습니다. 어린 왕 고종에게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숙제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는 과연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려 했을까요? 그리고 섭정을 펼치던 아버지 흥선대원군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어린 왕이 겪어야 했던 불안과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종의 삶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격동의 시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아버지의 강력한 섭정 아래에서 국제정세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던 것이죠. 그는 과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고종이 친정을 선포하고 직접 나라를 이끌려 했던 시도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좌절,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고종의 삶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격동의 시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아버지의 강력한 섭정 아래에서
국제정세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던 것이죠. 그는 과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제 고종은 20살이 넘으면서 직접 나라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873년 마침내 고종은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섭정을 거두고 친정을 선포하며 조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죠. 젊은 왕은 봉건적인 구체제를 개혁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군사제도를 개편하고 근대식 교육기관을 세우며 서양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개화 정책을 펼쳤죠.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 움직임은 기존 질서에 익숙한 보수 세력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개항 이후 서구 문물이 유입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이 가중되었고 고종의 개혁은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야 했죠. 그의 친정 선포는 조선이라는 배의 키를 직접 잡으려는 담대한 시도였지만 거친 파도와 암초가 도사리는 망망대해로 나서는 것과 같았습니다. 1882년 신식 군대와의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은 구식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이모군란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민씨 척족 세력을 몰아내고 대원군을 다시 추대하며 궁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죠. 왕비인 명성황후는 목숨을 건 피신 끝에 겨우 화를 면할 수 있었고 고종은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근을 아래 놓이는 듯한 상황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혁을 향한 고종의 의지에 첫 번째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좌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 뒤인 1884년 급진 개화파 세력이 일본의 지원을 받아 정변을 일으키는 갑신정변이 터졌습니다. 이들은 3일 만에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했지만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실패하고 말았죠. 이 두 차례의 큰 사건은 조선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와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이 조선에 개입할 명분을 더욱 키워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고종은 이처럼 거듭되는 내우회환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의 눈앞에는 희망보다는 절망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종의 삶에 가장 비극적인 그림자를 드리운 사건, 바로 을미사변이 1895년에 발생합니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명성황후를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휘 아래 일본인 자객들이 새벽 어둠을 틈타 경복궁에 난입하는 만행을 저지르죠. 그들은 곤령 앞에서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시해하고 시신마저 불태워버리는 참혹한 일을 벌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한나라의 왕비가 외세에 의해 궁궐 안에서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고종은 자신의 눈앞에서 가장 가까운 이의 비극적인 죽음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함께 외세의 폭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조국의 현실의 깊은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고종에게 단순한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조선의 국권이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로 남았죠. 을미사변은 고종의 삶과 조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폭풍과 같았습니다. 그는 과연 이 감당하기 힘든 비극 앞에서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후 조선의 운명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처절한 몸부림을 함께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을미사변이라는 참혹한 비극 앞에서 고종은 그야말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은 물론 자신마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극한의 공포가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 테죠. 일본의 막강한 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왕실의 무력함은 고종을 깊은 곤뇌에 빠뜨렸습니다. 경복궁이라는 상징적인 공간마저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종이 선택한 것은 바로 아관 파천이었죠. 을미사변의 충격과 일본의 노골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1896년 2월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를 피해 잠시 몸을 피하는 작은 배처럼 고종은 조선의 위태로운 미래를 짊어진 채
러시아 공사관의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이는 조선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외세의 복잡한 간섭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을 러시아 공사관에서 보낸 고종은 마침내 1897년 2월 덕수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고종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대한제국의 선포였습니다. 이는 조선이라는 낡은 이름 대신 황제국을 선언하며 자주독립의 의지를 천명하고 외세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는 강력한 염원의 표현이었죠. 그는 국제사회에 조선의 독립의지를 알리고자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의 비밀리에 특사를 파견하는 용단을 내립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의 특사는 국권 회복을 간절히 호소했지만 안타깝게도 열강들은 일본의 눈치를 보며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이 사건을 자신들의 조선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할 절호의 기회로 삼았고 고종에게는 황위에서 물러날 것을 강요하는 더욱 강력한 압박의 명분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은 고종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지만 결국 일본에게는 조선에 대한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할 명분만을 제공하고 말았죠. 일본은 이 사건을 구실 삼아 고종에게 황위에서 물러날 것을 강요했습니다. 조선의 임금으로서 국권을 수호하려 했던 고종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가슴 찢어지는 비통한 순간이었습니다. 1907년 7월 고종은 결국 일본의 강압에 의해 황제의 자리에서 강제로 퇴위당하고 맙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위를 내려놓아야 했던 고종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세상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깊은 좌절감과 형언할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덕수궁은 일본군에 둘러싸여 있었고 백성들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지만 그 어떤 저항도 일본의 무자비한 힘 앞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고종의 강제 퇴위는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난과 비통함의 정점이었습니다. 이제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난 고종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희망은 과연 이대로 사라지는 것일까요? 황제의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난 고종은 이제 태왕제라는 이름뿐인 칭호와 함께 덕수궁이라는 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한때 대한제국을 이끌었던 군주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그는 마치 금빛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쓸쓸하고 고독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죠. 덕수궁의 고요한 정각들과 아름다운 정원도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절망감과 허무함을 달래주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시선을 던질 때마다 그가 마주해야 했던 것은 더 이상 자주독립을 열망하는 백성들의 웅성거림이 아닌 삼엄하게 경계를 서는 일본 군인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으니까요. 그의 주변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실상은 일본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은 고종이 혹여라도 다시 민족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될까 노심초사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외부와의 접촉은 극히 제한되었고 그는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이라는 극명한 대비 속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불타는 조국을 바라보는 심정과 같았을 테죠. 망국의 황제로서 겪어야 했던 그 비통함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감시 속에서 시간은 흘러 1919년 1월 한반도의 거대한 변화의 기운이 감돌던 격동의 시기에 고종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그야말로 예고 없는 비극이자 온 나라를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사건이었죠. 갑작스러운 병세 악화로 불과 며칠 만에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은 나라 잃은 백성들에게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긴 듯한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온 백성이 그의 서거에 애통해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으니 그 슬픔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소문들이 마치 들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독살설이었죠. 고종이 평소 즐겨 마시던 식혜에 독이 타 있었다거나 혹은 그가 마신 커피에 치명적인 약물이 들어있었다는 등 온갖 추측과 의혹이 난무했습니다. 시신이 부자연스럽게 부어올랐다거나
안색이 검게 변했다는 당시 목격담까지 더해지면서 독살설은 더욱 힘을 얻어갔습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민중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헛소문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일본이 고종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벌인 은밀하고도 잔혹한 공작이었을까요?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는 고종이 다가올 3.1운동을 비밀리에 계획하고 있었고, 이를 눈치챈 일본이 그를 제거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실제로 고종의 죽음이 3.1운동 발발 직전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의혹들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었죠. 한나라의 황제가 자신의 궁궐 안에서, 그것도 식민 지배국의 감시 아래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미스터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병사가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비극적인 서곡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종의 삶은 격동의 근대사 속에서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비극을 압축해 놓은 듯합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강대국들의 각축장 속에서 나라를 지키려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국권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마저 의문 속에 던져진 채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했죠. 그의 죽음은 결코 무능한 군주의 초라한 최후가 아니라 거대한 폭력 앞에 무력했던 한나라의 아픔, 그리고 식민 지배의 잔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슬픈 결말이었습니다. 고종의 쓸쓸한 죽음,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독살설의 의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얼마나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그리고 자주독립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일깨워주죠. 그의 고뇌와 좌절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거울이 아닐까요? 고종의 비극적인 최후는 곧 조선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페이지가 넘겨진 후에도 이 땅의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고종의 죽음이 촉발한 거대한 민족운동, 바로 3.1운동에 숨겨진 이야기를 더욱 깊이 있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